퇴직금, 실업급여, 사직, 징계, 해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할 땐 1577-2260 경남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함께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노동법. 파트 1. 퇴직금과 실업급여. 우리 회사는 퇴직금이 없다고요? 실업급여 줄 테니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요? 전부 거짓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1년 이상 일하고 퇴사한 노동자는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 사업장 고용인원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노동자라면 누구에게나 지급.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당 31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2년 근무하였다면 61분의 평균임금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아무렇게나 중간정산해서 줘도 되나요? 퇴직금은 노동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거나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어떠한 경우라도 무효입니다.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퇴직연금제도는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동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 퇴직금이 현행법상 퇴직금과 동일하여 줄어들지 않으므로 확정급여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및 운용 현황에 대해 매년 노동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교육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요건.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실업상태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절차와 지급액을 알아보아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노동자에게 발급해주거나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직사유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실업신고합니다. 14일 이내에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퇴사 후 3개월 안에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의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파트 2. 사직, 징계, 해고, 인사발령.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징계, 인사발령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나 징계, 인사발령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노동자가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직이며 해고가 아닙니다. 회사는 부당해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로 해고를 하고 노동자가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 가서 권고사직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관두라고 할 때 무작정 알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직서는 절대로 쓰지 마세요. 회사를 관둘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사직서를 써서는 안 됩니다. 사직서를 쓰면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어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해고예고 수당, 실업급여 수급 등의 권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또 해고를 당해서 관두는데 사직서를 내야 퇴직금을 줄 수 있다거나 실업급여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거짓입니다. 절대로 사직서를 내서는 안 됩니다. 사직서를 내면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직을 처리할 수 있나요? 보통 사직은 노동자의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직하고자 하니 승인해달라와 같이 사직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라면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까지는 사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징계, 해고, 인사발령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징계나 해고를 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징계나 해고가 정당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적당한 징계 정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해고는 노동자의 생계수단을 상실시키는 조치이므로 노동자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해고는 반드시 해고하는 이유와 해고 날짜를 적은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언제 해고되는지, 왜 해고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법적 다툼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무효이고 부당해고입니다.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해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주어야 합니다. 1일 전이든 29일 전이든 30일치를 주어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노동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절대 해고할 수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출산 휴가나 산업재해로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됩니다. 경영상 필요하더라도 노동자의 불이익이 크다면 인사발령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와 담당 업무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경우 노동자의 동의 없이는 인사발령을 할 수 없습니다.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인사발령에 대한 경영상 필요성과 합리성이 얼마나 있는지와 인사발령으로 인한 노동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인사발령 과정에서 노동자와 사전협의를 거쳤는지도 참고가 됩니다. 정리해고는 아래 4가지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심각한 경영상 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잘못이 없는데도 해고하는 것이기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인력을 줄이는 것 말고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 채용 중단 등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해고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해고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특히 성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 측과 성실하게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정리해고 최소 50일 전에 과반수 노동조합에게 알리고 정리해고를 피할 방법과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협의해야 합니다. 부당한 징계, 해고, 인사발령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부당한 해고나 징계를 당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보다는 신속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해고일이나 징계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서는 노동위원회 규칙의 서식을 이용해 작성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때는 민주노총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은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민주노총 노동상담에 전화하여 공인 노무사 등 노동법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지원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실업급여, 사직, 징계, 해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할 땐 1577-2260 경남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함께합니다.